미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반 서민들은 외식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가공식품만을 찾던 미국인들의 물가 해결책은 한국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건강식단 연구소에서 영양학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 음식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미국인이 어떻게 한국식 자연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미국인 중년 남성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설탕 범벅인 시리얼과 인스턴트 커피, 점심에는 패스트푸드 햄버거와 감자튀김, 저녁에는 냉동 피자나 전자레인지 식품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식을 했지만 그것도 스테이크나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식사가 대부분이었죠. 최근 몇 년 사이 제 몸은 조금씩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고 쉽게 피로해졌으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가빴죠. 하지만 저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답니다. 미국 사람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뭐. 별거 아니야. 저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저와 비슷한 체형의 중년 남성들이 많았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위안을 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칼슨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혈압이 160대 95로 상당히 높습니다. 혈당 수치도 위험한 수준이고요. 이대로 가면 당뇨와 심장병 위험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현실적인 두려움이 저를 덮쳤어요. 심장병은 제 아버지가 60세에 돌아가신 원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칼슨 의사는 건강식단표를 내밀었죠. 이대로 식사하면 상태가 호전될 겁니다. 저는 그 식단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생채소 샐러드, 찐 닭가슴살, 현미밥.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이 맛없어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풀만 먹으라고요? 저는 불평했죠.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런 식단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햄버거, 피자, 프라이드 치킨. 이런 음식들을 포기한다는 건 제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하는 이웃 박지훈 씨를 만났어요. 지훈 씨는 65살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요리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마이클,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건강검진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의사가 준 식단표를 보여주었죠. 이런 것만 먹으라니 사는 게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음식은 너무 가공식품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연식을 먹죠. 한번 한국 음식 먹어볼래요?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해봤자 불고기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안도 없었기에 지훈 씨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건강식단 연구소에서 영양학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 음식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미국인이 어떻게 한국식 자연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말, 지훈 씨의 집을 방문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낯선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냄새가 익숙하지 않아 약간 망설여졌죠.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서자 지훈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마이클, 잘 왔어요.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정식을 준비했어요. 식탁 위에는 여러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릇에는 색이 다른 음식들이 담겨 있었죠. 파란색 그릇에는 김치, 초록색 그릇에는 다양한 나물, 하얀색 그릇에는 구운 생선,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냄비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된장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죠. 두부, 감자, 양파, 호박, 다시마, 버섯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건강식이야? 맛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예상과 달리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약간 짠듯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었죠.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았어요. 김치는 처음에는 너무 맵고 신맛이 강해 놀랐지만 밥과 함께 먹으니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시금치나물은 깔끔했고 생선구이는 담백했어요. 모든 음식이 익숙한 패스트푸드와는 완전히 다른 식감과 맛이었지만 분명히 맛있었죠. 이 모든 걸 매일 만들어 먹는다고요?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지훈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번 따라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당신 식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먹는 것에서 시작되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식사 후에 느끼던 더부룩함이나 졸음이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한 달만 한국식 식단을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효과가 없다면 그때 그만두면 되잖아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좋아요. 한 달 동안 내 방식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지훈 씨는 저에게 간단한 한국 요리법과 장보기 목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하지만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깨달았어요. 신선한 채소와 생선은 가공식품에 비해 훨씬 비쌌습니다. 게다가 특정 한국 식재료를 찾기도 어려웠죠. 결국 아시안마트로 가야 했고 거기서도 원하는 모든 것을 찾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감자와 당근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양념을 만들고 햄버거를 데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동이었죠. 게다가 맛도 지훈 씨가 만든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회사에 가져간 도시락도 문제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자 고기 냄새와 양념 냄새가 퍼졌고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제 음식을 쳐다봤어요. 이게 뭐야, 마이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야. 건강을 위해 먹고 있어. 저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리처드가 큰 소리로 웃었죠. 마이클, 넌 이제 초밥이나 먹고 사는 거야? 그런 소량의 음식으로 어떻게 배가 찰까? 초밥은 일본 음식이야. 저는 정정했지만 리처드는 계속해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점심시간, 팀원들은 모두 근처 햄버거 가게로 갔죠. 저는 도시락을 들고 혼자 남았어요. 맛있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냄새가 생각나 입맛을 다셨습니다. 빌어먹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유혹은 더 커졌습니다. 냉동실에는 피자와 라자냐가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맥주와 소다가 줄지어 있었죠. 한숨을 쉬며 시금치를 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했어요. 직장에서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보낸 후 퇴근길에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치즈가 녹아내리는 페퍼로니 피자를 한 조각,
2조각. 결국 반판을 다 먹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속도 불편했습니다. 한국 음식 먹었을 땐 안 그랬는데 처음으로 음식과 제 몸 상태의 연관성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주말이 되자 지훈 씨에게 전화했어요. 솔직하게 제 실패를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이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서서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지훈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왔는데 각각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요리는 손이 많이 가지만 한 번 만들어두면 며칠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밑반찬이라고 부르죠. 주말에 미리 만들어두면 평일에는 간단하게 데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지훈 씨와 함께 몇 가지 기본 반찬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볶음, 멸치볶음 등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또한 현미밥을 큰 통에 지어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죠. 이렇게 해두면 아침에 밥을 데우고 반찬 두어 가지만 꺼내 먹으면 건강한 식사가 완성됩니다. 점심 도시락도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지훈 씨의 조언대로 다음 주부터는 한식 밀프렙을 시작했어요. 주말에 여러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고 평일에는 그것들을 조합해 먹는 방식이었죠.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침에 밥과 국 두세 가지 반찬으로 식사를 하니 든든했고 점심 도시락도 전날 저녁에 간단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주일 정도 지나자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전처럼 무겁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소화도 훨씬 잘 되었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한 느낌도 줄어들었죠. 출근길에 자주 들르던 커피숍의 단 음료도 점점 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지훈 씨가 알려준 보리차를 물병에 담아 마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구수한 맛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햄버거와 피자를 먹을 때마다 유혹을 느꼈죠. 특히 리처드는 끊임없이 저를 시험했습니다. 마이클, 오늘도 풀만 먹고 사는 거야? 이리 와서 진짜 음식 좀 먹어. 때로는 그의 말에 넘어가 함께 패스트푸드를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후에 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점점 이런 음식들이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3주차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은 특히 바빠서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했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큰 세트 메뉴를 주문했죠.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큰 콜라까지. 맛있게 먹었지만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심한 졸음이 밀려왔어요. 속은 더부룩하고 집중력은 흐트러졌습니다. 결국 발표 중에 몇 번이나 말을 더듬고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실수를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깊이 생각했어요. 내 몸이 가공식품에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공식품 없이 온전히 한국식 식단을 유지해 보기로 했죠. 지훈 씨에게 전화해 더 많은 조언을 구했어요. 주말마다 지훈 씨의 지도 아래 요리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소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배웠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제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피부도 좋아졌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집중력이 좋아져서 업무 효율이 올라갔어요. 직장 동료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마이클, 요즘 좋아 보여. 뭐 달라진 거라도 있어? 심지어 리처드도 농담 섞인 투로 물었죠. 드디어 한 달이 지나고 다시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칼슨 의사는 제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 정말 대단합니다. 혈압이 140대 85로 내려갔어요. 혈당 수치도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고요. 체중도 4kg이나 감소했네요. 약을 먹지 않고 이 정도 변화가 있다니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한국식 식단에 대해 설명했죠. 의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식품, 다양한 채소, 균형 잡힌 식사. 영양학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식단이네요. 이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뻤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도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였죠. 건강검진 후 며칠 뒤 회사에서 부서 전체 점심 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항상 가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피자. 모두 제가 한 달간 멀리했던 음식들 뿐이었죠. 리처드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이상한 다이어트 좀 접고 우리와 함께 제대로 된 음식 먹자. 부서장님도 오셨는데 혼자만 다른 거 먹으면 눈치 보이잖아. 그 순간 갈등이 생겼어요. 동료들의 시선과 제 건강,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한 달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제 신념을 지킬 것인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샐러드와 구운 닭가슴살로 주문할게. 요즘 이런 식단이 내 몸에 잘 맞아서.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결국엔 돌아오게 될 거야. 부서장님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죠. 마이클, 요즘 다이어트 중인가요? 확실히 전보다 날씬해 보이네요. 그 질문이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저는 한국식 식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한 달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혈압과 혈당이 정상화되었고 에너지가 넘치며 집중력도 좋아졌다는 경험을 나눴죠. 제 이야기를 들은 몇몇 동료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케팅 부서의 제니퍼는 나도 최근에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다른 한 명은 한국 음식 맛있나요? 어떤 걸 먹는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기뻤죠. 심지어 점심 식사 후 부서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저도 사실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당신처럼 식단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날 저녁 지훈 씨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다른 사람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을 텐데 용기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마이클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네요 라고 말했죠. 지훈 씨의 조언에 따라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샐러드바가 있는 레스토랑을 제안하거나 아시안 푸드를 파는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이 투덜거렸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차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만은 여전히 저를 조롱했어요. 마이클은 요즘 풀만 먹어. 곧 토끼가 될 거야. 그의 말에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죠. 내가 뭘 먹든 내 자유잖아. 난 이 방식이 내 몸에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 너도 한번 시도해봐. 리처드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변화를 지켜보며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리처드가 제 도시락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거 맛있어 보이네. 한 입만 줄래? 라고 물었어요. 김치볶음밥이었는데 맛을 본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건강식이라고. 생각보다 맛있네. 그렇게 2달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아시안 건강식 코너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인사부에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했죠. 그곳에서는 현미밥, 다양한 나물, 두부 요리, 그리고 심지어 김치도 제공했습니다. 첫날, 생각보다 많은 동료들이 그 코너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니퍼는 저에게 마이클 덕분에 이런 선택지가 생겼네요.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서히 회사 내 작은 건강식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건강 정보를 나누고 가끔은 서로의 집에서 만든 건강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죠. 심지어 리처드도 가끔은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왔고 혈당 수치도 정상이었죠. 체중은 총 8kg이 줄었고 허리둘레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칼슨 의사는 제 결과를 보며 기뻐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마이클. 약 없이 이 정도로 개선된 사례는 드물어요. 당신의 식단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온 것 같네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공식품으로 가득한 미국식 식단에서 신선한 재료와 발효식품이 풍부한 한국식 식단으로 전환하면서 제 삶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멘토가 되었죠. 우리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고, 그는 더 많은 한국 요리와 식문화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지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많은 미국인들이 당신처럼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의 제안에 큰 공감이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식으로 건강 찾기라는 이름의 블로그였어요. 처음에는 제 경험담과 간단한 한식 레시피만 올렸는데 예상 외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방문자 수가 크게 늘었어요. 특히 제 경험담을 담은 첫 게시물 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기. 58세 미국인의 한국식 식단 도전기는 수천 명이 읽었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공식품 없이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지훈 씨와 저는 블로그 콘텐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한식 기초, 주말 밀프렙 가이드, 직장인을 위한 건강 도시락, 아이디어 등 실용적인 정보들을 공유했죠. 블로그가 인기를 얻으면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식 요리 교실을 열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지훈 씨가 주 강사로, 저는 보조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첫 수업에는 2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몇 주 후에는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수업에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참가자들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60대 여성 한 분은 식단을 바꾼 지 2달 만에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40대 남성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체중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식의 건강상 이점과 제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행자가 제 건강 변화에 관해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였어요. 매일 피로에 시달렸고 집중력도 떨어졌죠. 한국식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약 없이도 건강 지표가 정상화되었고 10kg 넘게 체중이 감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수준이에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지훈 씨는 간단한 한식 밀프렙 시연을 했어요. 5분 만에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진행자도 맛을 보더니 이게 정말 건강식이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방송 이후 저희 블로그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메일도 쏟아졌죠. 다른 지역에서도 요리 교실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책을 써보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지훈 씨와 저는 미국인을 위한 한식 건강 가이드라는 전자책을 출판했어요.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미국인이 어떻게 한국식 식단에 적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 접근법을 소개했죠. 또한 미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한식 레시피 50가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전자책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렸어요. 아마존 건강식 카테고리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많은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리뷰를 받았죠. 다른 출판사에서 인쇄본 출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회사에서의 제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건강해진 신체와 개선된 집중력 덕분에 업무 성과가 좋아졌고 승진도 했죠. 회사 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건강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조차 변화했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던 그는 이제 점심시간에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고백했죠. 마이클, 내가 옳았어. 내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거든. 의사가 식단 개선을 강력히 권했어.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리처드도 저희의 건강식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지만 몇 주 지나자 그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쉬워졌어. 그리고 점심 후에 졸리지 않다는 게 신기해. 회사에서의 건강 문화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구내식당의 아시안 건강식 코너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 사내 피트니스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아졌어요. 부서장님은 회의 간식으로 도넛과 쿠키 대신 과일과 견과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지훈 씨와 저는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블로그에 공유했어요. 특히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한 한식 레시피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치 퀘사디아, 불고기 샌드위치, 비빔밥 샐러드 등이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블로그와 요리 교실을 운영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건강 문제로 인생의 전환점에 선 사람들, 가족의 식습관을 바꾸려는 부모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지훈 씨의 제안대로 저는 더 넓은 무대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건강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식습관 혁명 한국식 식단으로 미국인의 건강을 되찾다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죠. 처음으로 수백 명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 무척 긴장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가공식품에 둘러싸인 이전의 삶, 건강 위기의 순간, 한국식 식단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까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죠.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쉽나요?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가장 추천하는 초보자용 한식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최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 질문이 기억에 남았어요.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미국식 식단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네, 가능합니다. 저도 58세에 시작했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컨퍼런스 이후 더 많은 초청이 이어졌어요. 대학교 특강, 건강 박람회,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한국식 식단의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매번 발표할 때마다 저는 한식의 영양학적 이점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삶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죠. 한국식 식단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식이에요.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영양 균형을 맞추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훈 씨와 저는 미국인을 위한 한식 건강혁명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목표는 한국식 식단의 원칙을 미국인의 일상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양학자, 요리사, 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모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이 프로그램은 6단계로 구성되었어요. 첫 단계는 가공식품 줄이기, 두 번째는 한국식 발효식품 도입하기, 세 번째는 식사 구성 비율 바꾸기 채소 위주로, 네 번째는 한국식 조리법 배우기, 다섯 번째는 가족 식사 문화 만들기, 여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 유지하기였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요리 실습을 하고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3개월 과정의 첫 번째 클래스에는 50명이 등록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80%가 혈압이나 혈당 수치의 개선을 경험했고 평균 체중 감량은 6kg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참가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음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저희는 온라인 코스도 개발했어요.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서도 수강생이 몰렸습니다. 특히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중년층의 참여가 많았죠. 이 모든 성과에 고무된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는 전업으로 한식 건강혁명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싶었거든요. 부서장님은 처음에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면서 저는 건강식단 연구소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지훈 씨는 수석 교육 디렉터로 합류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소의 미션은 단순했어요. 가공식품 중심의 서구 식단에서 벗어나 자연식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으로 전환을 돕는 것. 연구소의 첫 주요 프로젝트는 공립학교의 급식 프로그램 개선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3개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급식에 한국식 건강 원칙을 적용한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비빔밥바, 미니 김치볶음밥, 불고기 라이스볼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개발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선 음식에 주저했지만 맛보기 체험과 재미있는 식품 교육을 통해 점차 호응이 좋아졌어요. 6개월 후 평가에서 참여 학교의 학생들은 채소 섭취량이 증가했고 급식 잔반량이 줄었으며 오후 집중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역 뉴스에 소개되면서 다른 도시의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은 저소득층 지역에서의 건강식 접근성 향상이었어요. 이런 지역은 종종 식품 사막이라 불리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하기 어렵고 패스트푸드점만 많은 곳이었죠. 저희는 지역 농부들과 협력하여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모바일 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도 열었어요.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채소 요리법,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한식 등을 가르쳤죠. 이런 활동들을 하며 제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죠. 연구소가 성장하면서 저희의 활동 범위도 확대되었어요. 건강보험 회사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식습관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만성 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저희의 식단 접근법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었어요. 대형 보험사 중 하나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속한 100명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한식 기반 식단 프로그램을 제공했죠. 참가자들은 주간 요리 수업, 개별 영양 상담, 식단 계획 지원 등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참가자의 75%가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평균 혈압과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죠. 보험사 측은 이런 결과에 고무되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병원들과의 협력도 시작되었어요. 심장 질환 환자들을 위한 심장 건강 식단 워크숍, 암 생존자들을 위한 면역력 강화 식단 프로그램 등을 개발했죠. 의료진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이런 식이 중재는 환자들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과 함께 한국식 식단의 대사 질환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죠. 3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진행된 이 연구는 전통적인 한식 원칙을 따른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 염증 지표의 지질 프로필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저명한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 영양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죠. 그곳에서 저는 동양의 식이 지혜를 서양의 건강 위기에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식문화의 핵심은 발효식품, 다양한 식물성 식품, 적절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발표 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각 지역과 인구 집단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라틴계 커뮤니티를 위한 한-멕시코 융합 건강식, 노인을 위한 고단백 한식 식단,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한식 입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커졌어요. 주요 건강 잡지의 특집 기사가 실렸고 전국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죠. 어느 유명 토크쇼에서는 1시간 동안 한식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식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책도 출판했어요. 가공식품에서 자연식으로 한국식 식단으로 건강 되찾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몇몇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책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식품 산업의 마케팅 전략, 가공식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식으로 돌아가는 방법 등을 담았죠. 이런 성과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훈 씨는 늘 저의 든든한 파트너였어요. 그는 한국 전통 식문화에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했고, 저는 그것을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했죠. 우리의 협력은 동서양 지혜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식품업계로부터의 반발도 있었죠. 몇몇 대형 식품 회사들은 저희의 메시지가 그들의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한 회사는 법적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어요. 또한 일부 전통적인 영양학자들은 저희의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했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식이 지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증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런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그들의 건강 개선 사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증언은 어떤 비판보다 강력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저희 연구소는 전국에 5개의 지부를 갖게 되었어요. 각 지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공통된 미션과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연간 수만 명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죠. 하버드 의대에서는 영양학과 전통식문화 과목의 객원 교수로 초빙되기도 했어요. 미래의 의사들에게 식이, 중재의 중요성과 다양한 문화적 접근법에 대해 가르치는 기회였습니다. 수업에서 저는 항상 강조했죠. 약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식단을 살펴보세요. 식품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닌 이해에서 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조건 가공식품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연식이 중요한지 이해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연구소를 시작하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한국식 식단과의 만남으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제가 매일 아침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점이죠. 이제 이런 식사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그 어떤 패스트푸드도 이 만족감을 대체할 수 없다고 느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 연구소를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날이죠. 세계 식문화와 현대 건강 전통의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식이 건강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인도 등 전통적으로 건강한 식이 패턴을 가진 문화권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식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심포지엄 개회사를 준비하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가공식품만 먹던 저는 건강 위기를, 그리고 그 후 한국식 식단을 통한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이상의 것이었어요. 식품과 건강,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것이죠. 개회사 후 지훈 씨가 첫 번째 기조 연설을 맡았어요. 그는 한국 식문화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음식을 통한 치유의 철학을 담고 있죠. 약식동원이라는 말처럼 음식과 약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생각은 한국 식문화의 핵심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어요. 한국식 식단이 장내 미생물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발효식품의 면역 체계 강화 효과, 다양한 채소 섭취가 만성염증을 줄이는 메커니즘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논의되었죠. 또한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식이 패턴을 현대 식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용적인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식이 변화를 통한 건강 회복 세션이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10명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대 남성은 당뇨약 복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경험을, 40대 여성은 심한 관절염 증상이 완화된 사례를, 그리고 10대 청소년은 과체중과 학교 따돌림에서 벗어난 여정을 이야기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의 식습관 변화가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커뮤니티에 어떻게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식이 변화를 통해 단순히 체중을 줄인 것을 넘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기도 했죠.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지훈 씨와 저는 무대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는 이제 7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어요. 우리는 향후 연구소의 비전을 발표했죠. 이제 우리는
건강식단 글로벌 네트워크를 시작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전통 식문화 지혜를 모으고 이를 현대 건강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식품 불평등이 심한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모든 사람이 건강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많은 호응을 얻었고 세계 각국의 기관들이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심지어 몇몇 정부 기관에서도 정책 자문을 요청했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통 식문화와 현대 건강 태스크포스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지훈 씨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의 집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구운 생선으로 이루어진 한식을 함께 했죠.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이었어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것은 식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지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밥심이라는 말을 해요. 밥에서 나오는 힘, 즉 음식에서 오는 생명력과 에너지를 의미하죠. 마이클, 당신은 그 밥심을 많은 미국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여전히 미국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식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사람들이 점점 더 자연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제 부엌에 들어서니 발효 중인 김치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지훈 씨에게 배운 대로 이제 제가 직접 김치를 담그게 되었죠. 창가에는 된장과 고추장도 숙성 중이었어요. 이런 발효식품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갓 지은 현미밥, 어제 끓여둔 된장국, 그리고 3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식사였죠. 이런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느낌이 듭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서는 상추, 고추, 쪽파 등이 자라고 있었어요. 요리할 때 필요한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기르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죠. 자연과 음식, 그리고 건강의 연결고리를 매일 경험하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맛보던 그 순간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 음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제 저는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미국인이 아니라 자연식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처음 하는 일은 지훈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길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저도 다른 이들에게 건강한 자연스러운 식습관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자연식이 가져다준 이 변화는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방식을 바꾸어 놓았어요. 식품과 건강,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존중과 이해를 갖게 된 것이죠. 오늘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건강한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어요. 첫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